오늘은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인들의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 성추행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듭되는 기업인들의 갑질 논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들 기업인들의 심리는 무엇인지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일 터져나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사장님, 회장님들이 모두 직원들 폭행하고 폭언하고 성추행한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데 먼저 이런 현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수직적인 그러한 관계죠. 특히 기업이라든지 또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서열 위주의 사회입니다. 나쁜 건 절대 아니고요. 또 윗사람을 공경한다든지 이러한 거는 사회에 굉장히 좋은 풍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인해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아주 거칠게 대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점주들에게 교육을 명분으로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또 가맹점주들에게 금품 상납을 요구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네. 너 진돗개야 뭐야 이렇게 물어본 뒤에 진돗개라고 답을 하면 따귀를 때리고 또 다른 개라고 하면 또 오른쪽 뺨을 때리고. 네. 네. 이런 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 이런 심리는 뭘까요? 네, 이거는 정말 인격적인 그러한 발언이잖아요.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나치게 이 리더라든지 뭔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야가 좁아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맹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요. 맹수는 치타라든지 사자라든지 표범, 동물을 쫓아갈 때 굉장히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딴 데를 쳐다보지 않고 쫓아가서 결국은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초식 동물이라든지 약한 동물을 보면 항상 두리번 거리고 있어요.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약한 자는 항상 두리번거리고 눈치를 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한 자는 목표 지향적으로 가게 돼 있는 그러한 동물의 그러한 본성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뭔가 내게 권한을 가지게 되고 또 힘이 주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주변을 생각하기보다 목표하는 거를 향해 가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래야지 리더로서 우리 회사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어지고 또 부하 직원에 대해서 막 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 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이 그 다음 행동도 자연스럽게 하게 하면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폭언이나 폭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총각내 야채가게 슬로건을 봤더니 즐기면서 일하는 총각내 이렇게 돼 있지만 사내 슬로건이 자세히 보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거론하며 원래 대청사는 날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화끈하게 일하는 날.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슈퍼바이저 하는 날. 목요일은 목 빠지게 일하는 날. 금요일은 금방 일하고 또 일하는 날. 토요일은 토하도록 일하는 날. 일요일은 일어나지 못하게 일하는 날. 네. 이게 물론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열심히 일하자는 거니까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목표 지향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재미로 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사자성어처럼요. 재미나게 쓴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저렇게 일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이 의욕도 안 느껴지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너무 목표 지향적인 그러한 슬로건을 만들어서 사내 분위기를 힘들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잇따라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수직적 서열화된 문화 또 연공 서열 따지고 우린 길 가다 싸움을 해도 너 몇 살이야부터 나왔잖아요. 이런 게 우리는 이게 익숙합니다. 유교적 문화도 있고요. 특히나 이런 사장, 회장, 오너들의 갑질을 보면 내 월급 주는데 내가 너한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거라는 거, 내가 이룩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결국은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게 되는 행동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도리어 낮추는 그러한 결과를 일으키는 거죠. 또 하나 폭행, 폭언, 성추행한
상당수의 이제 기업주들이 늘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그 친구를 정말 아끼는 친구인데 애정을 담다 보니까 홧김에 뭐 술 한잔 해서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정말 그 친구를 아끼는 친구예요. 이런 미워서 하니까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껴서 그럴 경우도 있고요.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고 예뻐하니까 우리가 더 막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왜 자식 그 야단칠 때 그거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만큼 애타는 거가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거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거가 진정한 애정인가 하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만큼 편하기 때문에 막대하는 거가 아닌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그 상대가 그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거는 절대 애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애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어쩌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짚어봐야 돼요. 네. 다음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중소기업의 임원이 자신의 부하 직원을 강목으로 때려서 부상을 입히게 한 사건입니다. 화면 보시죠. 말리는 사람을 사이에 놓고 두 남성이 승강이를 벌입니다. 강목을 든 남성이 다가오더니 있는 힘껏 상대를 내리칩니다. 몇 차례 폭행을 당한 남성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합니다. 쪽을 한 대 가격을 하고 사람이 맞으니까 잠깐 움츠러들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니까 이제 강목이 부러졌죠. 강목으로 폭행한 사람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 패널 제조업체 상무 노모 씨가 거래처 편을 든다며 시비를 벌이다 부하 직원 박모 씨를 폭행한 겁니다. 박 씨는 쓰러진 채로 5분 넘게 방치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직장 동료는 벽에 부딪혔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이런 리더를 가리켜서 이렇게 규정한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작은 폭군, 공졸한 폭군, 찌질한 폭군.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네, 그 패티 타이런트라 그래서요. 이거는 그 미국의 한 대학의 교수가 쓴 논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리더가 상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찌질하고 옹졸하고 이러한 폭군인데요. 이 논문에 보면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습니다. 자기 권력을 너무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라든지 모든 갈등 상황을 자기식으로 다 풀어야지 되고요. 자기식으로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그러한 거에 비난을 하거나 심지어는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말까지 하게 되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권력지향적인 그러한 모습이 한 가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남들 배려한다든지 부하 직원을 아끼는 그러한 것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리더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부하 직원을 다룰 때에 격려를 한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뭐 이러한 거를 하는 거가 아니고요. 처벌을 사용합니다. 벌을 주고 그다음에 모욕을 주게 되면 그거를 무서워서 피하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방법을 시도해서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신이 나서 하는 거가 아니고 무서워서 하게 되고 결국은 언젠가는 지쳐버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리더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폭군형 리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폭군형 리더들이 또 유독 차를 타면 운전기사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고 잊을만 하면 고개를 숙이는 기업 오너들. 이러한 회장님들의 갑질은 이상하게 차 안에서 더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란 말이야. 그냥 똑같은 속도로 가지 말고 대답해. 싫으면 나르고. 아닙니다. 종군당 이장한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한 폭언인데요. 그렇게 살려면 가가지고 저기 뭐야 또 대리기사 운전이나 하고 그러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근데 부모가 불쌍하다. 자식들이 만 뽑아가지고 현대가 재벌 3세인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운전기사 61명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상적인 폭언은 물론 이 가운데 한 명을 폭행한 혐의도 밝혀졌습니다. 너 같은 게 태어났으니까 니네 엄마 그리고 미역국 먹었냐? 머리부터 뭐 때린다던가 강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맞을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정말 그냥 치욕적이어서
정 사장은 올해 2월 법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 도로 상황을 중계하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지난 4월 법원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유독 이렇게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무래도 기사분들이 같이 아침 일정부터 밤까지 같이 있는 그러한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처음 시작과 끝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죠. 거기는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외부 활동을 할 때는 긴장돼 있다가 그 스트레스를 어딘가 풀어야 되는데 이 사적 공간 안에서 쉽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심코 던진 말들 또 기사님에게 무심코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다가 결국은 모든 행동은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 폭언이라든지 폭행은 나쁜 거가 이 수위가 점차적으로 높아가게 됩니다. 점점 더 그 상황에 자신이 익숙해져 버리고 한 대를 때릴 거를 그 다음에는 한 대 때려가지고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대를 때리게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폭력이 상승하는 그러다 보면은 차만 타게 되면 그러한 행동들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부터 본인이 조절하는 거 내가 차를 타면은 그냥 잠을 자겠다든지 뭐 딴 생각을 하겠다든지 뭐 이러한 딴 업무를 보겠다든지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거가 좋다라고 할 수 있죠.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아마 교수님 말씀처럼 저런 정말 저희가 사실은 차마 더 심한 폭언들은 방송에 하지도 못하는데 저희가 녹취가 다 있는데도 아마 그 시작은 처음에는 아주 그냥 간단한 폭언이나 뭐 이런 조언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죠? 점점 강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 2세, 3세, 4세까지 내려와 있는데 방금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대부분 과거의 선대 회장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젊고 합리적이라는 3세, 4세 경영인들이 이런 일을 자주 벌린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선대들은 이룩해온 겁니다. 본인이 어렵게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때 같이 했던 그러한 구성원들,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들이 부하라는 것보다는 같이 이루어간다는 느낌에서 어느 정도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2세, 3세에는 태어나면서 그 위치가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그 자리를 갖게 됐고 그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거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좀 더 특권 의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부모 세대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게 이루어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1세대들은 다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왔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왔는데 내 자식은 이렇게 힘들게 기업을 사업을 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작용하면서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가 2세, 3세들은 워낙에 세상은 이렇구나. 정말 귀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귀여워하는 이쁜 자식일수록 더 때려야 되고 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모가 가진 이 마음 때문에 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이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해고를 당할까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을들의 입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갑을 만드는 을이 있습니다. 을들이 알아서 기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냥 알아서.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때 오게 되는 피해라든지 또 가족들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거기에 반항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그게 점차적으로 가해지니까 그로부터 너무나 지나친 심리적,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 관련해서 야단을 맞거나 이런 거는 분명히 야단을 맞고 고쳐 나가야 되지만 어떤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을 때는 거기에 표시를 약간이라도 하는 거 어느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표시를 해주게 되면 갑이 하다가 멈칫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도가 넘어가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상황에서 그 회장님 그렇게 하니까 힘드네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요. 이렇게 기분 좋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약간 얘기를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일어날 때 무언가 표시하는 것도 필요한. 그래서 어렵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을이 조금은 분명한 태도를 가지는 거. 그렇다고 해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가 아니고 네. 본인의 의견을 이제는 조금씩은 얘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야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을 하지만 워낙에 우리 기업 문화 중에 특히 일부 기업은 경직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부당한 대우, 폭언이나 폭행이 이루어져도 전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식적인 문제 제기만 해도 찍히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문화가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문화를 바꾸는 거가 지금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언론에서 이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뭐 기사도 쓰고 방송도 하는 거가 개개인의 이 회장님들의 뭐 비리를 네. 우리가 파헤쳐가지고 즐기려고 하는 거가 아니고요. 이렇게 자꾸 알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네. 그러한 그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그 질문을 끝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연일 터져 나오면 다른 중견기업, 뭐 대기업의 총수든 뭐 경영이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사실은 전에 뭐 손찌검 한번 했는데 저렇게 뭐 술자리에서 성추행 한번 했는데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정보를 언론 기사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게 되고요. 중요한 거가 자기 성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또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하고 반성을 하고 고쳐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일러주는 것도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럴 기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야. 나는 이렇게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도 다 괜찮아 라는 의식을 바꾸어 나가도록 이렇게 자꾸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지금 개개인의 뭐 잘못된 행동들 이러한 것들 또 어떻게 폭언을 했고 폭행을 했나 하고 그러한 얄팍한 관심으로 봐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떤 기업주들의 갑질 심리적 분석해봤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